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잡음이 요즘 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있고요. 어제는 그 장모 사건을 정리한 검찰 대응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서 파장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김성환의 뉴스 소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압수수색,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조사 불가 결정,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 진행자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장모 관련해서 이제 세계일보가 어제 또 특종을 하나 냈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 대응 문건이라는 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사 인터넷으로 읽고 하셨을 텐데요.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거였습니다. 그 의문을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검이 작성한 문건이 A4 용지 3장 분량입니다. 네.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이 4건인데요. 네. 예를 들면 도천동 부동산,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대택 씨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정대택 씨라고 지금 계속 이른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의료법 위반. 지금 이제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게 한 바로 그 사건이고요. 네.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이제 이 4가지인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 관련 사건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기에 네. 초점이 맞춰져서 정리한 문건입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측 캠프에서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대검에서 작성한 문건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걸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회나 언론들의 취재 요청이나 질의가 있을 경우에 네. 거기에 답변하기 위한 용도로 단순 업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거고요. 아마 작성한 부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의라든가 취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 문건에 대한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요? 네. 실무 차원에서 알아서 그냥 준비한 거고. 그렇죠. 알아서 준비해서 본인들이 정리해 놓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왜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요. 네. 그런 거죠. 우리 일반 기업에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업무죠. 근데 총장 배우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그 정도까지는 뭐 배우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총장의 장모 사건까지 검찰에서 챙겨야 하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업무인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가 근데 이런 조직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측도 아마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는 뭐 보통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정의와 공정을 얘기해 왔고 조직 내 자기 역할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검사들이 총장의 장모 사건까지 이렇게 챙겨서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질의가 들어오면 그거는 장모 최 씨 변호인이 있으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이러면 될 것을 왜 내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문건까지 만들어야 했는가. 게다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자료들이나 정보들도 또 이 안에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했으니까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도 정리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건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사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 하더라도 이 검찰 내부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맺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요? 저희가 정리해드린 게 지난 7월 14일이었는데요. 그럼 2달 전이네요. 예, 그때 이제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논문이 4개다.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국민대가 의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의회의 결정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검증 시효가 지났다. 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그냥 그렇죠. 공소시효 지나 이런 공소시효 것처럼. 지나서 예. 굳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하면 되겠는데요. 예.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예비조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서면조사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본조사에는 착수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국민대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김 씨가 논문을 작성한 시점이 2008년 그 이전 무렵이거든요. 네. 이미 13년이 지났으니까 201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요거보다는 공소시효가 이미 그러니까 논문 검증 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 아예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논문 검증 그게 시효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과거에 했던 일들 확인하면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이거 표절 같은 것들 다 확인해 보고 그것 때문에 뭐 사죄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시효가 있어요? 글쎄요. 학계 시효라는 건 원래 없는 거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시효도 없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노벨상 수상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부정행위라는 거는 애초에 사실 시효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규정 자체가 꼭 시효가 없다 이렇게 박아둘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교육부가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이 합당한지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교육부가 살펴본답니까? 네.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전례와 비춰볼 때 좀 이상한 결정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조 전 장관도 표절 의혹 휩싸이고 했었어요. 그때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원회 열어가지고 1980년대에 쓴 석사 논문하고 90년대 작성한 박사 논문 이거 검증 다 했었거든요. 네.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었고요. 뭐 역사 강사 설민석 씨, 가수 홍진영 씨 네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2009년, 2010년에 쓴 논문 표절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국민대가 지난 2012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거든요.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결정이나 이런 거 규정하고도 또 어긋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대가 조사하겠다고 7월 중순에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연구 검증 시효 네. 이것 때문에 조사 불가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2달을 뭐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뭐 예비위원회를 꾸리는데 한 달 걸렸고요. 예비위원회에서 김건희 씨 쪽 의견을 들었겠죠. 그리고 여러 학내 규정들을 살펴봤을 텐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보였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공교롭게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한 것 때문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압수수색도 이번에 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수사가 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시세 조정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였지만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단이 나와서 종결을 했는데 근데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 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거든요. 그때 논란 크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요 선수가 있잖아요, 이른바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를 조정했다 이런 건데 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주식도 있어야 되고 그 회사 자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도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계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을 담당했다고 하는 이 씨에게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억 원을 받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직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 2달 뒤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네. 그 사건 수사를 지금 이제 뒤늦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아, 그럼 최강욱 대표가 고발한 건으로 이번에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까지도 여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이것도 지금 다시 지금 압수수색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좀 꽤 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것도 사건이 두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가 스폰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스폰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스폰서를 옆에다 두고 계속 돈 받고 사업 잘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수억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수사 무마 의혹이 윤 전 총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지금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이 있잖아요. 소윤이라고 불려요. 네. 윤 전 총장을 대윤이라고 하고 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업자 김 씨에게 뇌물을 수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가버려요 그냥. 네네. 도피한 거죠. 해외에서 체포되지 않았었나요? 네, 체포돼서 국내로 왔는데 네. 검찰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구속도 않고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네. 이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 윤 전 총장이었는데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의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시끄러웠었던 부분이죠. 그때 심야 이거 뭐 확인하고 녹취록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예, 맞아요. 국민의힘 오늘 경선 1차 컷오프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사버스 이제 출발하고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고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장 관심거리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어떤 목표나 이런 것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흔들리진 않고 있다. 네, 누적되다 보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김성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